지난해 6월 광고대 행사에 취업했던 27살 김모 씨. 각종 허드렛 일을 해야 하는 신입 생활에 지쳐 지난달 초 퇴사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고민하며 쉬고 있습니다. 대기업들 올라갈수록 고스펙이 돼서 제가 들어가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계속 쉴 수 있으면 좋겠는 주변에서 자꾸 이직을 하라 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 15살에서 29살 사이 청년층 가운데 그냥 쉬었다고 밝힌 사람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만 2천 명 늘어난 44만 3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이 같은 달 기준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통계청이 집계하는 쉬었음 인구는 취업자나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 인구 중에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막연히 쉬고 싶은 상태에 있는 이들을 말합니다. 7월 기준 쉬었음 청년은 2014년에서 2017년 20만 명대에서 2018년 30만 명을 넘어섰고 코로나19 이후 점점 줄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늘어 40만 명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청년층은 일단 기본적으로 인구 구조가 굉장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취업자가 자체가 지금 줄고 있고 그리고 그중에서도 또 재학 비중이 굉장히 늘고 있는. 특히 쉬었음 청년들에게 일하기를 원하느냐고 물었더니 아니다라고 답한 이들이 33만 5천 명에 달했습니다. 쉬었음 청년 4명 중 3명이 일자리를 찾을 의사가 없다고 답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청년들의 구직 포기에는 원하는 일자리가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 예상이 큰 몫을 하고 있는 만큼 양질의 일자리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SBS 엄민재입니다. 친절한 경제 이번 주도 권혜리 기자와 함께합니다. 권 기자, 일을 하지도 찾지도 않는 청년들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네요. 네, 그냥 쉬고 있다는 20대 이하의 청년들, 1년 전보다 13,000명 늘어난 39만 8천 명으로 통계청에 집계됐습니다. 공부를 계속하거나 아이를 키우는 것 같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일을 찾지 않고 쉬고 있는 청년층이 40만 명에 육박한다는 겁니다. 지난해 3분기부터 이런 청년들이 좀 줄어드는 추세가 보였는데 9개월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해당 연령대의 전체 인구는 1년 전보다 24만 3천 명 적습니다. 우리나라 청년층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건 모두 아시죠? 그런데 이렇게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서도 그냥 쉬는 청년은 오히려 13,000명이나 늘어났다는 겁니다. 5월 기준으로 보면 지난 20년 동안 이보다 더 많은 청년들이 그냥 쉬었던 기간은 코로나 발생 직후였던 2020년 5월을 빼고는 없습니다. 코로나 초기가 사회 전체적으로 활동이 크게 줄어들었던 특수한 기간인 걸 감안하면요. 지금 그냥 쉬는 청년들의 규모가 심상치 않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이 사람들 중에는 당분간만 좀 쉬고 일자리를 찾겠다, 계획이 있다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찾는 걸 단념하고 있는 청년들도 적지 않다는 게 정부 분석입니다. 올해 들어서 정부 조사에서 집계된 이른바 구직 단념자, 취업을 하고 싶고 지난 1년 사이에 일자리를 찾아본 적도 있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구직 활동을 멈춘 사람, 올해 들어서 월 평균 38만 7천 명 정도인데요. 이 중에 3명 중 1명꼴로 20대 이하였습니다. 네, 의지가 없다는 게 가장 걱정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일자리를 찾지 않게 되는 걸까요? 네, 그냥 쉬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문제, 최근 몇 년간 이슈가 되면서 지난해 11월에 정부가 관련 대책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그때 정부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봤더니 역시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란 대답이 3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다니고 싶을 만한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차라리 일단 쉬겠다 하게 된다는 거죠. 그냥 쉬는 청년이 9개월 만에 다시 늘어나기 시작한 지난달에 고용의 질이 좋은 편인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상용직, 그래도 고용 계약 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은 되는 상용직 일자리에서 일하는 청년은 1년 전보다 무려 19만 5천 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청년층 상용직 근로자가 한꺼번에 많이 줄었던 적이 없습니다. 1년 전보다 24만 3천 명이 줄어든 청년층 전체 인구 감소폭을 고려하더라도 너무 큰 숫자입니다. 근데 30대는 지난달에 사람 수에 있어서도 1년 전보다 딱 8천 명 정도 소폭 증가하기도 했는데요. 상용직 근로자는 9만 3천 명이 훌쩍 늘어났습니다. 인구 변화까지 고려하더라도
꽤 큰 폭으로 상용직 일자리에서 일하는 30대는 늘어난 겁니다. 반면에 일자리에 처음으로 진입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는 20대에서는 두드러진 감소세가 보인 거죠. 네, 좋은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고 싶은데 그게 어려운 거네요. 이거는 이 기업들의 채용 방식에도 이유가 있겠죠?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기업들이 신입보다 경력직을 선호하는 것도 영향을 미치는 걸로 분석됩니다. 네, 친절한 경제에서도 한번 전해드렸지만 특히 양질의 일자리가 몰린 대기업들이 이제 공채보다 수시 채용을 훨씬 더 많이 하고요. 신입보다 적어도 3개월 이상 관련 직무를 해본 사람들을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죠. 또 20대 청년 취업자들이 많은 도소매업이나 건설업 같은 분야들이 계속 부진한 탓도 있고요. 지난해 5월에 코로나로부터 일상 회복이 이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상용직 일자리가 크게 늘었던 것도 최근에 고용시장이 상대적으로 덜 활발해 보이게 하는 요인이라고 정부는 분석하기도 하는데요. 근본적으로는 우리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야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대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공장이나 근거지를 점점 더 해외로 옮기고 있는 것도 장기적인 문제로 꼽힙니다. 네,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제 자기들에게 뭘 팔고 싶으면 현지에 와서 만들어라. 여기에 일자리를 만들어라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어서요. 삼성, SK, 현대차 같은 대기업들이 줄줄이 한국보다 인건비도 훨씬 비싼 미국으로 주요 첨단 거점 시설들을 옮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경향이 지속되면 우리 청년 고용 시장에 더욱 구조적인 문제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그게 굉장히 불편한 이슈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업들은 해외로 나가서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라면 반대로 가장 큰 양질의 일자리들이 사실상 우리 안에서 사라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죠. 기업적인 측면에서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 경제 측면에서는 주름살이 계속 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권혜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후스토리 박병일입니다. 30살 찬희 씨는 대학 졸업 후 한 생활용품 온라인 유통회사에 취업했습니다. 전공은 화학공학이었지만 평소 패션 MD를 하고 싶었던 만큼 경력을 쌓겠다고 선택한 첫 직장이었습니다. 제가 패션 쪽으로 가고 싶었으니까 1년의 경력을 가지고는 뭔가 패션 쪽으로 다시 이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시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년 후 바로 퇴사했습니다. 당시 퇴사 과정을 영상으로 만들어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브이로그는 회사의 퇴사를 선언하고 퇴사를 할까 싶어가지고요. 남들 어렵게 가는 직장을 1년 만에 때려치우고는 오히려 좋아하는 표정이네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새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패션 MD와 관련된 새 직장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1년 반 일하고는 또 퇴사했습니다. 얘 왜 이렇게 자주 옮기지? 우리 회사도 그러지 않을까? 라는 좀 걱정이 있기는 있었는데 이 회사가 잘 크기보다는 사실 제가 이 회사를 통해서 더 성장하기를 원하니까 내가 어느 목표를 하는 골까지 가는 좀 징검다리 같은 느낌. 퇴사는 목표가 아니고 징검다리다. 찬희 씨가 독특한 걸까요? 퇴사 축하한다. 고마워. 친구들이 찬희 씨 퇴사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축하하네요. 그들 역시 한 번쯤 다 이직 경험이 있다고 하네요. 40대까지만 돼도 이제 누가 이직을 한다면 박수 치면서 보내주는 것 같던데. 내 주변에는 그러고. 맞아. 니도 이직해. 나 이직했지. 나 얼마 안 됐으니까. 나 2개월? 아직 어린 청년들의 설익은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그들의 퇴직엔 분명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100세 시대에서 30살에 도전할 수도 있고 아직 이게 우리가 이거를 평생 할 확신도 없으니까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책임진다는 거잖아. 내 책임이니까. 없는 게 있으니까 차라리 실패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 그래도 후회는 안 하니까. 자, 이번엔 29살 데이 씨의 스토리를 한번 보죠. 데이 씨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유명 방송사의 PD였습니다. 방송국에서는 연출 PD, 예능 PD를 했었고요. 누구나 부러워하는 직장. 입사 때는 본인은 물론 부모님도 무척 기뻐하셨죠. 대기업이란 타이틀이 부모님
가족들이 되게 좋아하는 타이틀이기도 하고 이제 안정적인 직장을 가졌으니 이제 걱정 없다. 뭐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었고. 하지만 밤낮 없는 생활에 갈수록 지쳐갔고 미래에 대한 확실한 그림도 그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과감히 사직서를 냈습니다. 지금 나이는 겁 없이 막 뭘 해도 솔직히 복구할 수 있는 나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서 행동으로 그렇게 바로 옮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직장 다니는 동안 쓸 시간이 없어서 저절로 모였던 돈, 그리고 대출 받을 수 있는 거 최대한 끌어서 자그마한 고시원을 인수했답니다. 부지런히 고시원을 관리해가면서 청소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그래서 요즘엔 부업으로 에어컨 청소 일에도 뛰어들어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드릴 사용할 줄도 몰랐거든요, 처음에. 아예 이런 공부랑은 완전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라 처음에 엄청 버벅였고 어려웠는데 그래도 스승님을 좀 잘 만난 덕에 지금 좀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남들 다 부러워하는 직장 때려치우고 고시원 운영에 청소일까지 겸해야 하는 고단한 삶. 그런데도 지금이 더 행복하다고 하네요. 스스로 느끼는 만족감이 오히려 스트레스는 좀 덜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군가한테 보여줘야 되는 성취감은 그런 결과가 안 나왔을 때 오히려 실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스스로 그냥 판단하는 거니까 좀 다른 종류의 성취감인 것 같아요. 제가 머릿속으로 기획하는 대로 퍼포먼스를 낼 수 있고, 그때는 진짜 1점, 지금은 10점. 저는 그 정도로 요즘 하루하루 정말 행복합니다. 앞선 두 청년들 스토리, 어르신들이 보시기에는 그 청년들이 끈기가 없구먼 하실 테고요. 또 진득하니 일을 못하니 어디서 데려다 쓰겠노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젊은이들의 잦은 이직은 요즘엔 흔한 일입니다. 기업 인사 담당자들의 최대 고민거리가 될 정도로 말이죠.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인력 부족에 항상 시달리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고유의 업무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래저래 과부하가 걸리게 되더라고요. 기존 직원 입장에서 좀 힘이 빠지는 것도 있으니까 뭐 그런 업무적인 걸로 실제로 힘든 것도 있는데, 우리 회사는 이게 좀 신입들한테 메리트가 많이 없나?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에 비할 때 이만큼 매력이 없나? 실제로 입사 1년 이내에 이직한 비율은 16.5%, 5년 내 이직은 32%에 달합니다. 29세 이하 젊은이들의 일자리 이동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계속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성장을 해서 더 높은 보상을 받을 확률이 좀 적다면 이직을 이제 시도하게 되는 거죠. 일을 하기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의미 있는 일, 아니면 좀 더 나에게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MZ들의 기본적인 정서는 거래입니다. 회사가 나한테 뭘 보여주면 나 거기에 그거 할게. 이런 MZ세대들의 특징은 회사들의 인사교육 시스템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채용 단계부터 이 친구를 이 프로젝트에 쓸 거다, 이 친구가 오면은 이러한 커리어 패스를 있게끔 해줄 거다라는 거를 먼저 좀 고민을 하고 채용을 하게끔 되더라고요. 점점. 입사 한 1년 차, 2년 차까지는 좀 케어를 상대적으로 케어 프로그램 조금 많은 편이에요. 뭐 멘토링 같은 것도 하고요. 신입 같은 경우는 이제 다 모아서 저희는 이제 해외 사업장이 있거든요. 신입들도 다 해외로 보내고. 저도 3년 전쯤에 이런 MZ세대들의 잦은 이직 트렌드에 대해서 취재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한 청년에게 제가 왜 이렇게 자주 직장을 옮기니? 라고 물었더니 그 청년이 제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기자님은 그럼 한 직장에서 계속 계셨어요? 지겹게? 기업의 성과가, 이익이 나보다 우선시될 필요가 없다고 느꼈어요. 저는 평생 직장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뭔가 나만의 기술이 있거나 노하우 같은 걸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도 그 시점이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그걸 북극성 삼아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고 내던질 수 있는 사직서를 품고 사는 청년들. 그 속엔 자기 성장과 행복한 미래란 설계도가 함께 들어있다는 사실도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직장인의 형태가 아니어도 되게 무궁무진하고 많잖아요. 저도 그걸 졸업을 하고 한참 뒤에 이렇게 사는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이 있구나.
요즘엔 방향성을 막 개척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전 저대로 어떤 저의 방향으로 이제 잘 사는 모습을 최대한 좀 보여주고 싶은. 지금까지 후스토리였습니다.